안녕하세요. 부천 북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엄마의 말뚝 2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58쪽부터 읽으면서 같이 작품 이해해 볼 시간이에요. 258쪽 펴주세요. 지난 시간에 어머니가 수술 끝에 환각 상태에 빠져서 무언가 공포의 존재를 보고 있었고, 그거를 이 서술자는 주인공은 저승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데까지 봤어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더욱 겁이 났다. 혹시 내 눈에도 보이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 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가 지금 환각 상태이긴 한데 눈은 뜨고 있고 뭔가를 보고 있는데 초점이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임종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나 혼자 보게 되다니. 그놈이 또 왔다. 뭐라고 했냐? 너희 오래비를 숨겨야지 어서. 오래비. 오빠죠? 오라버니.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너희 오래비를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엄마의 손이 사방을 더듬습니다. 오빠를 찾는 애타는 손길이에요. 찾는 손길. 그러다가 붕대에 감긴 자기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어요.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다 내가 당할 테니.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지금 엄마가 환각 속에서 다리를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죠.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합니다. 엄호, 그러니까 덮거나 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군간동무, 군간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놈이죠. 그죠? 군간동무, 군간선생님. 어머니의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며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지금 왜 비굴한 웃음을 떼요? 환각 속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어머니는요, 수십 년 전에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에 끌려갔다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집으로 탈출해서 얼마나 정말 집안에 똑똑하고 온 마을의 자랑거리였던 오빠가 집안에서 기괴한 모습으로 숨겨 있는데 그거를 또 찾으러 온 군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절대로 잡혀가게 하고 싶지 않은데 결국은 오빠가 발각돼서 끌려가고 죽게 되는 이 가장 인생에서의 한이 맺힌 참혹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환각 상태에서.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죽게 한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고 가장 아픈 시간에 다시 떠올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밑으로 넘어. 여기서부터죠.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자,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이 무엇은 자기의 아들을 죽인 군관이에요. 그걸 다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저승사자를 보는 게 나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거 이해가 되죠? 어머니는 그 다리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간나으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간나으리.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 아들이 발각될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
바로 앞까지 다가붙었다 할 때 육박한다 그래요. 육박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공포와 아직도 한가닥에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2번 겪게 하시다니. 아들이 과거에 자신의 눈앞에서 죽었고 그거를 또 다시 한번 그대로 생생하게 겪게 되는 이 몹쓸 일을 2번 겪게 하시다니. 실제 한 번 겪었죠? 플러스 환각으로 또 한 번 더 겪었죠? 그러니까 2번 겪은 거죠. 옆으로 가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나를 건부러기처럼 아주 가벼운 그 지푸라기 같은 것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이놈! 나는 벽까지 떠달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지는 어머니의 광란을 미친 듯이 어지럽게 구는 걸 광란이라고 하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화가 난 파도처럼 출렁였죠. 그래서 더욱더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죠. 어머니가 너무나도 그 환각을 현실처럼 느끼니까 이게 어머니가 다리를 아들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데 나 또한 그 다리가 오빠처럼 보여서 무서워질 지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안 된다 이놈! 이라는 호통과 군간나으리, 군간선생님, 군간동무, 군간에 나으리 선생님, 동무 막 쓰죠. 어떻게든 환심을 사서 아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사기 위한. 그러다가 이놈 하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요. 이 아부를 번갈아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버립니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서 피가 역류했죠. 링거줄이 빠지면 피가 바늘 통해서 막 이렇게 솟구치는 거예요. 환자복과 시트를 물들입니다. 지금 병실이 이제 막 피 범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합니다. 이 피가 본인의 피인데 이제 그 아들 피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이놈 계속 거라 이놈, 나를 죽이고 가라 이놈. 어머니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갑니다. 틀니를 빼놓아서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죄송해요.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어머니가 갈 이가 없어요. 근데도 그때 그 분노가 이를 가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이게 꿈이었으면 이럽니다. 이 어머니의 비극, 처절한 모습 이걸 통해서 전쟁 이 비극이 되살아나요. 이 박안서 씨가 그리는 한국전쟁이 그래요. 있잖아요. 그 여자네 집이란 소설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되게 큰 사건 같지만 그걸 겪는 모든 아주 작은 개인들의 마음속 하나하나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또 자식을 잃고 이게 얼마나 뼈아픕니까? 이걸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계속.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 괴기한 소리죠. 기성을 지르며 머리칼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스도 다 뜯어버렸다. 피 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 어지럽게 했다는 뜻이죠.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고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쳐왔다. 여기서부터 뒤미쳐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가 지금 환각 상태라서 본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어떤 괴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상태죠.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와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숫제에 손등에 못 꽂아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수간호원은 곧 나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지만 사실 이 어머니가 특이 체질이라서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죠. 내면의 상처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알죠. 어머니의 내면의 상처를. 그죠? 수간호사가 이렇게 나를 위로합니다. 어머니 악몽이 특이 체질을 탓이라고? 이 악몽은 6.25 전쟁 당시에 처절한 기억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을 지칠 줄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 팔다리를 꽁꽁 묶게 했다. 따님된 마음에 안 됐다 싶으셔도 좀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몸을 꽁꽁 묶어서 아예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거니까요. 하는 거죠.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 나시겠어요. 지레는 미리 어떤 일이 다 되기도 전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병간호하다가 지레 병 나시겠어요. 이런 말 쓸 수 있죠.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요.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을 신은 채 보조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나는 지칠 대로 지쳤는데 어머니는 아직 끝이 아닌 거죠? 원한 맺힌 냉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하고 한번 기압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이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풀리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고 있었어요. 자식을 잃은 경험이 되살아지는 되게 쉽게 포기가 안 되겠죠.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 괴기한 소리를 계속 내시는 거예요. 조금도 과장이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 이게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은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그게 진짜로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라고 주인공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 돌진했습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아요. 왜요?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요. 나는 어머니와 맞설이라고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거림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오히려 어머니의 아픔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겠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부모님의 뺨을 때리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여기부터죠.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서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폐륜에 경악해서 그러니까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폐륜이라고 하죠. 그거에 놀라서는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는 이건 악몽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어떤 비현실감이 폐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페륜을 보탰다. 때리고 또 때렸다.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긴 하지만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이 얼굴에요.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난 얼굴 있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생각되는 거죠. 전쟁의 상처, 내면에 막 꾹꾹 눌러뒀던 그 상처가 얼굴 표정으로 다 나타나니까 더 끔찍하다는 거죠. 무섭고. 그건 내 어머니 얼굴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어머니와 싸우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주인공에게도 왜 전쟁의 공포가 없었겠어요. 오빠를 잃었는데. 그죠? 이제는 나 또한 내면에 잠재되었던 과거의 슬픔과 공포를 마주하는 거죠. 슬픔, 공포와 맞서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는 내 나름의 공포와 이 뒤에 이제 오빠가 실제로 이제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날 밤의 과정이 소설에 묘사가 돼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게 이제 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로 들어있어요. 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까지 읽고 오늘의 강의, 두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국 정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합니다. 서울이 처음에는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서 북한 땅이 되었다가 1.4.5태 때 다시 우리나라 지금의 남한 땅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갔다가 심신이 피폐해진 채로 겨우겨우 도망쳐 나왔어요. 그때 오빠가 되게 이상해져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고 총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하시죠? 미리 읽어오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